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1월 9일 코오롱 플라스틱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08%, 코스닥은 0.6%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도 장 초반에는 강하게 상승을 시작하다가 또 중간에 떨어지다가 결국에는 코스피는 보합, 코스닥은 올라가면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여전히 크게 어, 증시 전체가 좀 건강하게 올라간다라는 느낌은 없고요. 저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크게 변화 없는 움직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매도를 좀 했고 기관 투자자 매수를 했고요.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이 매수하고 기관이 좀 팔았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면 옵션 만기일이고요. 그 옵션 만기일 전후로 해서 이제 주가가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전에도 옵션 만기일 당일, 그 다음에 전일 이렇게 해가지고 수급이 좀 많이 바뀌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번에 11월 달 옵션 만기일 이후에는 또 어떻게 움직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지 라인을 지금 거의 바닥까지 다 내려왔고요. 2950선 정도면 지지 라인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내린다면 2900선 아래로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증시 전체에서는 좀 반등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고요. 조금 더 힘을 내서 좀 올라가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래량 주고 있고요. 대형주 위주로의 그런 상승분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주봉도 마찬가지, 서서히 조금 61선 아래로 돌파하면서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고요. 월봉도 5개월 연속이죠. 5개월 연속 음봉으로 만들어지면서 특히 우리나라 증시가 좀 약하게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금액으로 따진다면 이제 기간은 오늘 2,700억, 외국인은 1,300억 매도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기간 매수 대부분 물량이 또 금융 투자입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는 계속 샀다가 팔았다가 전체적으로 그럼 그렇게 빠졌다가 반복을 하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특히 두신과 연기금은 꾸준히 이 증시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속적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도 기간은 빠져나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확실히 뭔가 꾸준히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고 틈만 나면 이제 좀 빠져나가는, 차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고 해외 증시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증시가 아주 약합니다. 나스닥, 다우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좀 약한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 사실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증시도 낙폭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한 상태이긴 한데요. 우리나라 증시는 좀처럼 이 낙폭을 회복을 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자, 또 환율 자체가 꾸준히 이제 올라가다가 한번 이제 요 어깨선 정도죠. 요 정도에서 이제 한번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이제 1100 중후반대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박스권을 형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반등을 해서 추가적으로 더 밀어 올릴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환율 자체가 1200원 선을 쉽게 넘어가진 않겠다. 그런 움직임이 조금은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면 증시도 안정화가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옵션 만기일 전후로 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채권 금리고요.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 1.46%로 고점 찍고 이제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전체에는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좀 더 내려간다면 이제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좀 이제 사그라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채 금리 퍼센트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기준금리가 올라와야 되는 그런 압박이 좀 나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서서히 좀 완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해외 선물 같은 경우도 크게 움직임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증시가 좀 반등다운 반등을 해주면 좋겠지만
좀 더 시간을 두고 보도록 하고요. 네, 이번 주 목요일 이후에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보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보겠습니다. 450원 하락해서 3% 내렸고요. 14,450원입니다. 자, 계속해서 좀 생각보다 약세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일별로 보게 된다면 상승을 한번 두 번 주고 나서 또 이렇게 크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로 따진다면 지금 10월 말부터 해가지고 줄곧 지금 하락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좀 많이 아쉬운 모습인데요. 일단은 네, 60일선 근처까지 다 하락을 좀 했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 3일 정도의 지지 라인을 형성을 좀 했으면 했는데 또 하락을 하면서 양운선 아래로 좀 주가가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정도 라인에서 좀 주가 하락을 멈추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금 코오롱 플라스틱뿐만이 아니고 지금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좀 약세를 띠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코오롱 플라스틱이라는 것이 플라스틱 엔지니어링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자동차 관련한 종목으로 좀 엮이다 보니까 이 차량 종목들과 좀 비슷하게 같이 좀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먼저 좀 소식을 보게 되면요. 최근에 지금 중국발 네, 수출품이 좀 규제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자동차 산업의 이 차량 생산이 좀 제대로 되지 않는 뭐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좀 보니까 중국발 공급난에 제조 강국 독일까지도 이렇게 휘청거리고 있다. 그래서 과도한 이제 중국 의존 때문에 이제 탈탄소를 추진을 하면서 이제 중국 쪽에서 마그네슘 생산을 줄였습니다. 네. 그래서 탄소 배출 감축을 이유로 마그네슘 생산을 줄여서 이렇게 파장이 우려되고 있고요. 마그네슘이 이제 가벼운 차량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알루미늄 원재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공급이 줄면 자동차 산업이 셧다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자동차 산업 셧다운이 되면 아무래도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게 되고 자동차 관련 산업계들이 조금 이제 얼어붙을 수 있는 그런 좀 좋지 않은 뉴스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알루미늄과 같은 그 마그네슘을 대체할 수 있는 재료를 찾게 될 것이고요. 일단 뭐 플라스틱이 지금 뭐 차량 차체를 대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아무튼 알루미늄 대체제로 네, 다른 부품들을 또 고려를 할 겁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확실히 지금 악재로 좀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관련 자동차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네, 이렇게 좀 하락폭이 좀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61선까지 이제 하락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반등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 이 두 번 정도 21선 근처까지 한번 주가를 찔러 보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반등해주면서 네, 21선 하락세를 이겨내고 또 주가를 태우면서 진행을 좀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이 한번 다시 증가할 때까지 또 기다려 볼 필요가 있고요. 월봉, 주봉도 꽤나 이제 조정을 좀 받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기관 투자자는 꾸준히 지금 팔고 있죠. 연기금이 지금 계속 나가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또 저가 매수가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바로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믿을 이 세력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고long 플라스틱도 결국에는 이제 차량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또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플라스틱 그다음에 가볍고 좀 강도가 높은 네, 그런 재료를 찾다 보니까 이제 플라스틱 엔지니어링이 등장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차와 이제 수소차의 핵심 부품이 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데 지금 당장에서 이제 자동차 산업이 조금 뭔가 네 찬물이 끼얹어지니까 조금 약세를 띠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간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고롱 플라스틱 좋은 종목이니까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해가지고 코로나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면 차량 생산도 좀 증가하면서 결국엔 실적도 꾸준히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주가가 좀 아쉽긴 하네요. 네, 그래서 한번 반등을 줄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반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61선 근처에서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좀 쭉쭉 떨어지면서 내려가면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이번 주 옵션 만기일도 껴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